네, 반갑습니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어느덧 정규제 TV 극강 동성애 전쟁과 박원순에 관한 진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쏙쏙 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오늘 아침에 마치 시험 준비하는 학생처럼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달은 준비한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행간을 잘 읽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제목이 조금 얄궂습니다. 민망합니다. 박원순 당신이 남자 며느리를 맞을래? 뭐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민망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 친동성애 정책 자체가 민망한 겁니다. 거기 친동성애자를 돕는 데 돈을 쓰는 서울시 그리고 박원순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이 뭘 뜻하겠습니까? 박원순에게는 아들내미 박주신이라고 하는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로 한참 시끄럽습니다. 저는 병역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이한테 다시 남자 며느리를 맞을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2년 전 2013년 5월 달에 박주신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이름이 맹혜영입니다. 이거 다 노출된 얘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바로 유학을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며느리를 맞을래 하는 소리는 망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 관련 취재를 하다 보니까 멀쩡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금슬도 나쁘지 않던 부부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에 빠져서 이혼을 하고 가정을 버려서 끝내 비참한 동성애자의 길을 가고 에이즈 환자로 전락한 얘기를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박주신이 허리도 안 좋다는 박주신이가 동성애에 빠지라고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 애비가 박주신의 아버지가 서울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친동성애 정책을 피고 있다면 그 아들내미도 아버지가 하는 거에 조금은 효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성애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 박주신이도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동성애 환자로, 동성애자로, 소수자로 직접 한번 몸으로 살아보길 저는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주신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애비 박원순이가 자식한테 한번 권유해 보기를 바랍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팠던 아들이 혹시 압니까? 살신성인하겠다고 동성애자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부인 맹혜영 씨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걸 서울시장 박원순과 그의 아들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애비의 대권 행보를 방해하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박원순이 아들과 며느리의 행방을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기꺼이 아들의 커밍아웃을 도와주는 것도 애비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다면 자, 문제는 이렇게 동성애자 학문 성교를 하는 남자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 박원순이가 돼 있다면 저는 박원순의 동성애, 친동성애 정책을 쌍수로 들어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좋다! 당신 잘한다! 박수 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박원순은 그 짓을 안 할 겁니다.
입으로만 동성애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펑펑 쓰면서도 지 아들내미는 맹행이라는 며느리하고 오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이게 좌빨들의 위선입니다. 더 멋있는 얘기를 하면 허위의식입니다. 그렇게 주면 지가 지 가정부터 실천을 하지. 그걸 하지 않고 서울 시민의 혈세를 가로채가지고 왜 동성애자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퀴어 문화 축제는 또 뭡니까? 남자 여자들의 성기 모양을 만든 쿠키를 만들어서 파는 퀴어 문화 축제 이따오가 축제입니까? 그거를 홍대 앞이나 신촌에서 하다가 드디어 얼마 전부터는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과연 제정신입니까? 이거 하라고 서울시가 있는 겁니까? 제 얘기가 잘못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규제 TV를 통해서 아니면 저한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론권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 말 듣고 뜨끔하면 친동성애 정책을 접으면 됩니다. 그따위 거. 나라 망치는 정책은 접으면 됩니다. 자, 그러네. 박원순의 남자 며느리, 학문성교를 전문으로 하는 남자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제가 지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저번 강의에서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SBS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학문성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의 드라마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혼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서로 합쳐가지고 가정을 하나 이룹니다. 그걸 밝고 훈훈하게 그렸다는 게 드라마의 제작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만난 세 가족 중에서 남자끼리 동성애를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새 부모들한테 커밍아웃을 선언합니다. 웬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성 결혼하겠다고 부모들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들이 밤새워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쩔 겁니까? 이게 말이 드라마사로 그렇지 현실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아들내미가 하나 있지만 그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서 친구랍시고 하나 들어와서 아름다운 여성을 데려왔으면 저야 좋겠지만, 아빠 제 친구입니다 하고서 시커먼 머스마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 하면서 얘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쟤랑 저랑은 학문 성교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원순 씨, 당신은 그런 걸 환영합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준열하게 박원순과 서울시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SBS에서 이따오 드라마를 가족 드라마라로 편성해가지고 무료 시청률 24.3%를 때렸던 도둑질을 저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김수현이라는 극작가는 동성애를 알기는 합니까? 모르시면 다음 이어지는 에이즈 강의들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게 이제는 온 안방 극장을 심심치 않게 쥐고 흔듭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억하시죠? 동성애 3차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라고 제가 아까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런 실로 괴이적인 일이 벌어졌더랬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라고 하는 친구가 19살 연하의 김승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호모랑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알 바 없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에 관심 가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조광숙, 엄마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을 성을 한꺼번에 따는 친구인데 김씨, 아버지가 김씨고 모친이 김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 김조광수라는 친구가 누군가 검색을 해봤더니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이라고 하는 히트 영화를 연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친구가, 이 친구가 20살 가까운 연하의 김승환이라고 하는 젊고 잘생긴 남자하고 동성 결혼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 9월 달입니다. 꼭 2년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놓고 미친 짓을 했습니다. 청계천 야외 광장에서, 광통교에서 동성 야외 결혼식을 선포를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따위 일을 벌입니까? 감히. 이 친구들은 감히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1만 명을 초청을 하겠다고 장광설을 펼쳤습니다. 1만 명 하객을 불러 모아서 축의금을 받아서 동성애자 인권센터를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지랄도 풍년입니다. 미친놈들입니다. 놀라운 거는 결혼식을 보름여 앞두고 국회 앞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청첩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김조광수, 김승환이라고 하는 동성 커플이 이따오 짓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얼빠진 언론들은 그걸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SBS, 남의 회사를 자꾸 비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번엔 KBS를 때리겠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 급기야 이 두 커플의 결혼식 광경을, 동성 결혼 광경을 뉴스로 내보내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뉴스라고 하는 게 아무리 신기한 걸 추구한다 하지만 어떻게 국가기관 방송의 9시 뉴스에서 이런 걸 내보냅니까? 저는 그 방송사의 게이트키핑이 심각하게 고장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조광수라고 하는 친구 감독은 그 자리에서 결혼식장 인터뷰에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친구들은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도 동성결혼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걸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에너지가 있으면 딴 거 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쩌면 이따운 일에 코박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14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좌파 언론인들은,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동성애만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만 법률로 허용된다면 선진국이 될 거라는 식의 환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진국이 될 게 따로 있지. 이따오가 선진국이라면 저는 그런 선진국 거부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 친동성애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우리는 친동성애 정책을 핀 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간부들을 만나서 나는 친동성애를 지지한 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 아름다운 재단 시절에, 아름다운 재단 대표인가 뭐 있던 시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금을 퀴어 문화축제라고, 퀴어라고 하는 건 진기하다 뭐 이런 뜻인데 동성애자의 대체적인 용어입니다. 퀴어 문화축제에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왜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 2년 전 서울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왜 우리의 혈세를, 저도 서울시민인데 함부로 쓰는 겁니까? 원순 씨,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이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미국에 갔을 때 지난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따구 소리를 버젓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었으기를 나는 희망한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간지 지역신문입니다. 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게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뒤돌아서는 실제로는 친동성애 정책을 피는 박원순의 속마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강한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한 서베이에 따르면 74%의 사람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드라마 작가 김수현 말대로 아름다운 사랑 또 다른 사랑이 아니고 학문 선교를 해야 되고 관략근이 풀어져서 변실금으로 똥을 바지에다 질질 싸야 되는 질병을 앓고 끝내 신체가 망가지고 에이즈 환자로 인생 몰락을 경험하는 게 동성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동성애가 바로 그 지름길입니다. 이거를 왜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함부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정책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듯이 심지어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애들 보내시죠? 초중고등학교에 애들 보내시죠? 거기에도 친동성애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만든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초,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섹스와 함께 동성 간 성행위, 학문선교입니다. 학문선교를 교육하라. 그걸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남녀 간 섹스도 가르쳐라. 동시에 동성 간 섹스, 학문선교를 적극적으로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나라 좌빨들이 만든 동성애 차별금지법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좌빨들이야말로 얼빠진 놈들의 집단이라고 믿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더 이상 좌빨들은 폭력 혁명을 통해서 집권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문화, 언론, 교육을 잡아서 헤게모니를 쥐어서 국가를 들어 먹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성애라고 하는 또 다른 코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분들의 음모를 우리가 막아야 될 때가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에이즈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문제의 국내 최고 권위자의 한 분을 제가 모셔서 인터뷰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실체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조금은 불편하셨을 겁니다. 듣기 민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라통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15년 10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